안녕하십니까, 맥티브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강의 12번째 강의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3번입니다. A 과수원의 종합이원 방식 복숭아 품목의 과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조건을 이용해서 첫째, 과중조사 횟수, 둘째, 최소 표본 주수, 셋째, 최소 수출 과실 개수를 담란에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과중조사 횟수입니다. 과중조사 횟수는 어떻게 하죠? 품종별로 1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 표본 주수는 품종별로 몇 주를 하죠? 3주. 최소 3주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소 수출 과실 개수. 품종별로 20개 이상. 과수원별로 60개 이상. 단 사과 과수원은 30개 이상. 그러니까 품종별로 계산한 것하고 과수원별로 계산하고 한 것 중에서 뭘 쓴다? 큰 것을 쓴다. 맥시멈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과수원 품종이 4종입니다. 4종이니까 품종별로 이러니까 곱하기 4종 하면은 몇 회 하죠? 과중조사는 품종별로 1회씩 해서 4회 하면 되겠죠. 최소 표본 주수는 품종별로 3주니까 3 곱하기 4종 하면 12주가 되겠네요. 12주는 표본 주수로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느냐? 품종별로 20개고 과수원별로 60개인데 사과는 30개 이상이다. 그럼 여기서 복숭아라고 그랬죠? 복숭아가 4개의 품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80개가 되겠죠. 과수원별로는 60개죠. 큰 것이 뭐죠? 80개죠. 맥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회 12주 80개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답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죠. 그래서 과중조사는 품종당 1회를 하고 표본주는 품종별로 3주 이상을 해야 되며 추출 과실 개수는 평균 과실 품종별 20개 이상인데 과수원별로는 60개 이상이다. 다만 사과는 과수원별로 30개 이상인데 여기서는 복숭아니까 60개 이상이라 해야 한다. 그래서 과중조사는 4품종 1회해서 4회가 되고 표본 주수는 4품종 품종별 3주 해가지고 12주가 되고 추출 과실 개수는 4품종의 품종별 20개 하니까 80개가 되죠. 과수원별로는 60개 이상인데 품종별로 계산하니까 80개. 그래서 큰 것을 쓴다. 맥스를 쓴다. 그래서 80개다. 이해가 되셨죠? 답을 가리우고 한 번씩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요. 과실수는 품종별로 몇 개? 20개. 다만 포도와 감귤은 농지당 과수원별로 30개다.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과수원별로 60개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표본주에서 크기가 과실품종은 20개 이상, 과수원별로는 60개 이상. 밤의 경우는 지름이 30mm를 초과하면 정상이고 30mm를 초과하지 못하면 이하이면 소가라고 하는데 이 소가는 무게를 해당 실제 무게의 80%를 적용한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호두의 경우에는 품종별 과실인데 청피 개수를 파악한다. 이 정도 한번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4번입니다.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에서 포도 품목 캠베럴리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구하라. 기준 가격을 구하고 수확기 가격을 구하라.
그리고 이것은 2017년에 수확하는 포도를 2016년 11월 보험 가입했다. 첫째가 뭘 구하라는 겁니까? 기준가격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확기 가격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수확기 가격을 보면 2017년에 수확한다고 그랬죠. 2017년에 수확한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명백하죠. 2017년 수확하는 수확기 가격은 중품 상품 가격을 더해서 3,000에 3,900을 더한 값에 나누기 2 해버리면 수확기 가격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준 가격은 보험 가입 직전 5년 올림픽 평균값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험 가입 직전이라는 건 2016년 11월에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수확기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수확기 가격이 떴을 때 그때 보장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 가입 직전 5년이라는 게 이 해를 포함하는가 안 하는가에 문제가 있겠죠. 이 해를 포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4, 5 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2015년에서 2011년도 이렇게 5년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농구원 이론서에 보면요, 이 수익 감소 보장의 받장물은 다 가입하는 해를 포함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과수에서는 포도가 유일하게 수익 감소 보장이잖아요. 근데 포도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미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풀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해를 포함해서 5년으로 세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2년까지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 감소 보장이 해당 연도를 포함하고 더구나 이것은 11월에 보험에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이면 포도 가격이 완전히 농산품 가격이 뜨게 돼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이라는 것을 줬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 가입하는 해를 포함한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해 2016년을 포함해서 5년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품과 상품 가격을 더한 것을 나누기 2로 해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올림픽 값으로 구한다. 그럼 올림픽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값이 이렇게 5개가 나왔다면 이 5개 중에서 올림픽 값을 구한다면 제일 큰 거, 제일 큰 값 제해버리고 제일 작은 값 제해버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평균을 내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올림픽 평균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구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의 보험금을 구하는 식인데요. 여기서는 당장 써먹지는 않는 거니까 한번 눈여겨 봐두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하는 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만 한번 보죠. 자, 2011년부터 쭉 평균값을 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것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올림픽 평균값,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기준 가격이 된다.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은 2017년에 수확하죠. 이 가격이 수확기 가격이 된다. 그래서 2016년에 보험 가입해서 2017년에 생산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기준 가격은 직전 5년인데 여기서는 보험 가입하는 해를 포함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이 식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일 큰 값이 얼마죠? 4,300원. 이 값이 제일 큰 값이 되나요? 4,300원이 제일 큰 값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값은 얼마냐면 2,850원이네요. 가장 작은 값은. 그러면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을 버리면 4,300 버리고 2,850 버리면 이 값 중에서는 뭐만 남죠? 3,300, 3,300, 또 3,300 더한 것을 나누기 3 하면 3,300이 되겠네요. 3,300원이 올림픽 평균값으로서 기준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은 이제 실제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서 주어진 게 뭐였어요? 농가가 수취하는 비율은 80%만 수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가격에다가 80%를 곱한 거, 이것이 사실은 농가 수치의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한 값에다가 80%의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은 직전 5년 올림픽 평균 값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준 것이 기준 가격이다. 농가 수치 비율까지 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300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그 값에다가 80%, 그러니까 3,300 곱하기 0.8 이렇게 계산하면 2,640원이 나오겠죠. 킬로그램당. 이 값이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농가 수치 비율까지 곱해 주신 가격이라 해야 됩니다. 다음 수확기 가격은 수학연도 중품 상품 평균 가격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 0.8을 곱해줘야 농민이 실제로 받는 수확기 가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센터에서 3,300, 3,900 나간다 할지라도 평균을 내니까 3,450이라 할지라도 농가가 수취하는 것은 80%만 수취하기 때문에 수확기 가격은 중품 상품 평균 가격의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준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2,760원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5번입니다.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에서 과중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아래 농지별 최소 표본 과실수를 답란에 쓰시오. 자, 과중 조사입니다. 과중 조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품종별로 20개, 과수원별로 60개, 다만 사과는 과수원별 30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포도니까 품종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품종별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니까 하나 곱하기 20개 하면 20개가 되겠죠. 과수원별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30개가 되겠죠. 그러면 큰 값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3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죠. 다음 포도인데 두 종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20개는 40개가 되고 과수원별로는 30개가 되는데 큰 값을 쓰니까 40개가 되겠네요. 40개. 자, 자두 하나인데 자두 품종 하나에 20개죠. 그러면 20개인데 과수원별로 가니까 자두는 얼마다? 60개죠. 그래서 60개. 큰 값을 쓰니까 60개. 그 다음에 복숭아는 지금 세 품종이죠. 품종별로 20개니까 60개. 과수원별로도 60개. 그러면 60개가 되겠네요. 60개. 자두 네 품종. 품종별로 20개.
그러면 80개인데 과수원별로는 60개짜리죠. 그러면은 큰 걸 쓰니까 80개. 이렇게 최소 표본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답을 확인해 보죠. 네. 그래서 품종별로 20개, 농지별로 60개를 계산한 다음에 큰 값을 써주면 된다. 맥스 값을. 다만 포도는 농지별로 30개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계산한 방식에 따라서 다 한번 계산해서 여기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96번입니다. 이도 3회 기출입니다. 아래 조건에 의해 농업 수익감소 보장 포도 품목의 피해율 및 농업 수익감소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그랬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봤지만은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보험금은 가피자로 계산되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런데 여기서는 피해율이 좀 특별하죠. 수익 감소는. 피해율은 어떻게 되죠?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이것이 피해율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에서 피해가 난 것만큼 보상해 주는 거니까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것을 기준 수입 대비하면 피해율이 된다. 그러면 기준 수입은 또 얼마냐?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다가 기준 가격을 곱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실제 수입은 실제 수확량에다가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도 여기서 더해줘야 돼요. 미보상 감수량 더해준 다음에 곱하기 가격을 곱해주는데 미니멈 수확기 가격하고 기준 가격 중에서 적은 거 곱해주는 거. 그래서 수익감소 보장에서는 반드시 이 공식을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외우두고 풀다 보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보험금을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죠. 가피자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가로 열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런데 여기서 피해율은 좀 특이하죠. 수입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분자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다 기준 가격 곱한 거. 실제 수입은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도 더해줘서 그 다음에 가격은 수확기 가격하고 기준 가격 중에서 적은 값을 쓴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라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 수입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평년 수확량이 여기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kg이라고 그랬습니다. 곱하기 기준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킬로그램당 4,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얼마가 되겠나요? 400만 원이 되나요? 근데 보험 가격도 400만 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기준 수입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제 수입. 실제 수입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수확량 더하기 죄송합니다.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기준 가격이 4,000원이죠. 4,000원.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 3,000원이죠. 중에서 어떻다? 미니멈. 적은 거 쓴다. 이게 3,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수확량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수확량은 500kg이라고 주어졌네요. 500kg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은 얼마라고 그랬죠? 100kg이라고 주어졌네요. 곱하기 가격은 미니멈을 쓰니까 3,000원이 되겠네요. 이걸 계산하면 실제 수입이 되겠고요. 요걸 계산해서 기준 수입이 됐습니다.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600kg에 3,000원이니까 180만 원이 되나요? 6, 3, 18, 180만 원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피해율을 계산해 보면 피해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이라고 그랬죠. 기준 수입은 400만 원이고 기준 수입 4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빼면은 얼마가 되죠? 400에서 180이면 220이 되나요? 그러면 400만 원분의 22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한번 그 전자계산기로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한 걸 제가 보니까 55%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피해율 요거죠. 피해율은 55%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피해율이 55%면 보험금은 가피 자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피해율이 55%, 자기부담 비율이 20%.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35%가 되나요? 요거 계산해 보면 보험금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율과 보험금 구하는 거. 그래서 수익 감소 보장 2025년도에 나온다고 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익 감소 보장에서는 어떤 걸 구해야 한다고 그랬죠? 첫째로 보험금을 구하는 식을 아셔야 된다. 수익 감소 보장은 보험금에서 수입이 감소되는 것, 즉 가격에 따라 수입이 감소되는 걸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 원리인 가피자로 구하지만 다만 피해율에 있어서 좀 특이하다.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구한다. 그 다음에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다가 기준 가격을 곱하는 것이고 실제 수입은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까지 더한다. 더해줘야 되겠죠. 자기가 수확한 총체액이 다니까. 미보상 감수량까지 더해준 다음에 곱하기 가격에서는 적은 가격, 기존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중에 적은 가격을 택해서 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피해율과 보험금이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6번입니다. 아래 조건에 의해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조금 전에 풀었던 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거니까 이 해설을 보면서 잘 모르겠으면 해설을 보면서 하나씩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번입니다. 복분자 농사를 짓고 있는 A농가와 B농가는 4월에 저온으로 큰 피해를 입어서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작물 재보험 가입사를 기억하고 뭘 했다고 그랬죠? 경작불능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두 농가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작불능보험금을 구하시오. 구하라는 것은 뭐죠? 경작불능보험금을 구하라.
경작불능보험금을 구하는 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보장 비율,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보장 비율, 이렇게 계산되죠. 그럼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이 A 농가는 3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300만 원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보장 비율, 자기 부담이 20%라고 그랬어요. 이 보장 비율 계산하는 건 알고 계시겠죠? 오래전에 했으니까요.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하면은 뭐가 되죠? 이것이 보장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경우는 어떻단 얘기예요? 2분의 100 마이너스 20, 그럼 80이니까 40%가 되겠네요. 이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이 40%란 얘기예요. 40%.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이 경작불능보험금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돼요. 첫째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일 것. 두 번째는 경작자가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였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산지 폐기한 것을 확인하였을 것.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65%의 식물체 피해율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피해율은 뭘로 계산하는 거죠? 요거. 예. 가입 면적. 그래서 피해 면적이 900이고 1200이니까, 가입 면적이 1200이니까 피해율이 얼마가 되는 거죠? 요걸로 계산하면 900을 1200으로 나누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계산한 것으로 보니까 75%라고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65% 이상이면 되니까 이것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걸 한번 봐보세요. 1500분의 850.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850 나누기 56.66%가 나와요. 65%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건 경작불능보험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못 주는 거죠. 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일 것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것은 75%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는 56.6%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작불능이 나가질 않습니다. 여기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것은 300만 원 곱하기 40% 보장 비율. 그래서 보장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화면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피해율 했었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보장 비율, 이것도 아까 설명했었죠.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하면은 이것이 경작불능 보장 비율이에요. 보장 비율. 그러면 여기서 20%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나오죠? 40%가 나오죠.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300만 원에 곱하기 40%. 그럼 얼마가 되죠? 120만 원이 되나요? 120만 원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경작불능보험금.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풀이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 요건. 첫째,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작자, 즉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산지 폐기를 확인한다. 근데 A 농가의 경작불능 보면은 피해율이 75%다. 어떻게? 면적을 보면 1200제곱평방에 피해 입은 것이 900평방이니까 피해율은 75%다. 그러니까 65% 이상이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된다. 그런데 B 농가는 보니까 1500에
850평방이 피해를 입었다. 해보니까 56.6%다. 그러니까 65%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나간다. 0원이다. 그 다음에 A농가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장 비율 40%를 하니까 120만 원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각자가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작불능에 대해서 복분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서술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아까 봤듯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을 곱하는데 지급 비율은 이렇게 된다. 이걸 계산해 보면 애울 수가 없다. 이걸 계산해 보면 2분의 100-n이다. n은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00-10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나눠보면 45% 나오죠. 40% 나옵니다. 15%형이다 그러면 100-15하고 2로 나누면 85로 계산하면 42. 몇몇 프로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하나만 소수점 떼버리면 돼요. 42%.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이 공식에다 넣어보시면 100-n 하고 2로 해보면 이 보장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지 마시고 요것만 해두시면 돼요. 2분의 100- 자기부담 비율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에다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는데 다만 꼭 무엇을 확인하시라? 피해율이 65%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라. 65% 이상이라 해야 되고 65%가 안 나오면 경작불능 보험금은 줄 수 없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98번입니다. 종합위험 참달의 상품에서 조건에 따라 2020년에 평년 수확량을 구해 보시오. 자, 과수 4종 이외에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조사 수확량을 구해 보면요. 여기서는 두 가지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50%하고 중에서 큰 것을 조사 수확량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50%니까 여기는 8천에 50%면 4천이죠. 4천하고 7천하고 좀 큰 거 그러니까 2015년도의 조사 수확량은 얼마로 계산된다? 7천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2016년도 것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8,100원에 50%면 어떻게 되죠? 4,050원이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4,000원이에요. 어떤 게 더 크죠? 4,050원이 더 크죠. 평년 수확량의 50%가 조사 수확량보다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조사 수확량의 값을 얼마로 한다? 4,050원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에다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전체에다가 곱하기 B분의 C. 이것이 일반 과수의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것은 A 값이 얼마냐, 이 조사 수확량 A 값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데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죠? 7,000 더하기 4,050. 이것의 50%가 크니까, 평년 수확량의 50%가 조사 수확량보다 크니까 큰 값을 적용해 준다. 4,050.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무사고예요. 무사고. 무사고는 조사를 안 했죠. 조사 수확량이 없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중에서 큰 값의 1.1배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것이 어떻게 되죠? 8,200이죠. 8,200 곱하기 1.1로 계산해 준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무사고네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큰 것이 8,300이죠. 8,300 곱하기 1.1로 계산한 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화면이 또 한번 날아갔습니다. 네, 이 무사고 부분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날아가 버려가지고요. 자, 여기서 무사고라면 조사 수확량의 값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중에서 큰 값, 여기서는 큰 값이 8,200이죠. 큰 값 곱하기 1.1배.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러면 8,300 곱하기 1.1를 조사 수확량 값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2019년 같은 경우는 그대로 8,500원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 값을 구하면 여기서는 7,000원 그대로고 여기서는 4,050이죠.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서는 8,200에 1.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여러분이 한번 계산기 뚜드려 보세요. 이거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8,300에 1.1 한 거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8,500. 그걸 다 더한 다음에 1, 2, 3, 4, 5가 되었나요? 나누기 5로 하면은 A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A 값은. 그 다음에 B 값은 어떻게 나오나요? B 값은 표준 수확량이니까 8,200, 8,200, 8,200, 8,200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니까 B 값은 그대로 8,200이 되겠네요. (8,2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값은 어떻게 되죠?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이 여기서 얼마나 나왔냐면 2020년 8,200kg가 나와 있어요. C 값은 8,200이 되겠고 D 값은 D 값이 아니라 B 값이죠. B 값은 이미 나와 있죠. 8,200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해 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에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5 하고 곱하기 B분의 C인데 B도 8,200, C도 8,200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이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분의 5는 이건 0이 되는 거죠. 0이. 이 수가 0이 된다는 건 이것도 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A 값 곱하기 1만 남는 거죠. 그럼 A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값이 아까 얼마라고 나와 있나 이렇게 계산했지만 여러분 해보시면 이 값 구하면 되는 거죠. 이 값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산하는 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A 값은 7,000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4,050원이고 이게 4,000원이니까 큰 것이 4,050원이죠. 4,050kg죠. 4,050. 그 다음에 8,200kg에다가 1.1을 곱하고 여기죠. 요 큰 값에다가 1.1을 곱하고 여기는 8,300에다가 1.1을 곱하고 그 다음에는 8,500 그대로 오죠. 이렇게 해서 나누기 5로 하니까 7,540kg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B는 다 해보니까 8,200이죠. 나누면 8,200. C는 여기에 나왔죠.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은 8,200kg다. 이게 C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에서 이게 0이 되니까 이것도 다 0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1이 되니까 결국은 7,540kg이 평년 수확량이다.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여기서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는 것을 묻고자 한 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평년 수확량의 공식을 알고 있는가? 첫째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산출식을 알고 있는가? 이거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관계에서 평년 수확량의 50%와 조사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사고로서 조사를 못했을 때에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만 가지고 조사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중에서 큰 값의 1.1배, 큰 값에 곱하기 1.1배를 하는 거. 이걸 알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평년 수확량의 산출식에 넣어서 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답을 보지 마시고 다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99번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본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여기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말하고 지급 시기는 언제이며 그리고 보험금은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숭아에서 첫째 보험금 지급 사유는 어떻게 되는가? 우선 보험금에 대한 식을 한번 써놓고 보는 거죠. 가, 피, 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래서 지급 조건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이거예요. 즉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클 거. 그래야 얘기가 되겠죠. 피해율이 자기부담보다 더 적으면은 너 혼자 그냥 책임지고 마는 거죠. 적은 건 소스러운 거는. 그래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클 것, 이것이 보험금 지급 사유예요. 이거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죠? 수학기 경과 후에 보험금이 청구됐어요. 우리 보험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일단 즉시 보험금을 계산해야 돼요. 즉시 보험금 계산한다. 결정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즉시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것이 지급 시기입니다. 지급 시기. 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보험금을 구하시오. 자, 보험금을 구해보면 좀 화면을 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건 이제 피해율이에요. 피해율을 구하는 거. 일반적인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죠. 평, 수, 미, 평.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걸 평년 수확량으로 나온 거. 이게 피해율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복숭아래요. 복숭아. 복숭아는 병충해 피해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피해율이 나오는데 문제는 복숭아에서 병충해 피해를 해주는 것은 딱 하나죠. 세균성 구멍병.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과수 중에서 이 병충해를 보상해 주는 유일한 거예요. 복숭아가. 세균성 구멍병이란 것만 보상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숭아 순나방이래요. 복숭아 순나방. 이것은 보상해주는 병충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수미평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수미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피해율. 평년 수확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9,000kg라고 그랬죠. 분자에 9,000kg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수미평이니까 여기서도 9,000kg 들어가고. 평. 그 다음에 수. 여기서 수확량은 얼마라고 그랬나 보세요. 수확량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또 날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수확량이 얼마라고 그랬는가를 보세요. 수확량이 4,500kg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이제 피해율을 적고 평, 수, 미,
평이란 공식을 적용하면 그대로 넣어볼게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9,000kg. 그 다음에 9,000kg에서 마이너스 수확량이 4,500kg.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또 빼줘야 돼. 미보상 비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이만큼이 수확이 줄어든 거죠. 이것에 대해서 10%, 여기 10%라고 나와 있죠. 미보상 비율이. 예, 이것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4,500이 되고 10%니까 450kg가 되겠네요. 예, 이 부분이 450kg 이렇게 되겠네요. 예, 병충해는 없으니까 요것을 계산하면 피해율이 되겠어요. 이걸 계산하면 피해율은 각자 한번 계산기 뚜드려서 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피해율이 나왔다면 이제 다 해결된 거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여기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2,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2,500만 원) 곱하기 피해율은 계산해 보면 얼마 나왔겠죠. 거기서 자기부담 비율,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나요? 예,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을 계산해야 돼요. 자기부담 비율을 주지 않고 이 자료를 줬어요. 결국 이걸 물어보고 한 거죠. 2년 연속 가입, 2년 연속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 그러면 이건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란 얘기예요? 15%란 얘기죠. 3년 연속 가입하고 3년 연속 타먹은 그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이면 그건 자기부담 비율이 10%짜리예요. 이거 외에는 다 이제 20%, 30%, 40%짜리죠. 근데 여기서 2년 연속이라고 나온 것을 보고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이다. 그러면 이건 자기부담 비율이 15%짜리구나.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 15%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것을 이제 해설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먼저 보험금 지급 사유,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게 잘 모르겠으면은 보험금 써놓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공식인데,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커야 플러스가 나와야 이게 보험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거. 다음,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해서 평, 수, 미, 평이다. 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거, 이것만큼이 감소된 거잖아요. 수확이.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피해율, 평년 수확량 다시 나눠서. 근데 그 중에서 미보상 비율은 보상 안 해주겠다 해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평수, 미, 평인데, 복숭아는 병충해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항목으로 병충해가 들어가는데 세금금융법만이 되기 때문에 순나방이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병충해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 묻고자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뭘 물었죠? 보험금 지급 시기를 물었죠. 보험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된다? 청구서가 들어오면 즉시 결정하고, 계산해서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7일 이내 지급한다. 이게 지급 시기가 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급할 보험금은 가, 피, 자. 그래서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인데,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 수, 미, 평을 계산한 거예요. 이게 45%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평년 수확량 9,000kg분의 9,000 마이너스 4,500, 아까 미보상이 450kg. 요걸 계산하면 45%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은 아까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죠? 2년 연속 수령한 보험금이 지급한 순보험료의 100% 미만이니까
이때는 15%죠. 자기부담금 15%. 그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피. 자, 이렇게 하면 7,5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물었네요. 수확량 추가보장보험금. 추가보장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을 곱한 다음에 그 피해율이 10%만 해주는 거. 이게 추가보장이에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였었죠? 2,500만 원. 곱하기 피해율이 얼마였습니까? 45%. 얘 10%만 계산해 주는 거. 요게 뭐가 되냐면 추가보장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2만 5천 원. 그래서 지급할 보험금은 이 보험금 더하기 7,500 더하기 추가보장 112만 5천 원 해서 862만 5천 원이 지급할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첫째는 보험금을 낼 수 있는 산식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피해율을 낼 수 있는 산식을 아셔야 되고, 평수 미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 2년 연속 가입에 2년 연속 수령한 보험금이 순자산의 100% 미만인 경우, 이하인 경우에는 15%인 경우고, 이게 만약에 3년 연속이면 3년 연속 보험금이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이면 10%고, 여기서 2년 연속이니까 15%다. 그러면 여기 자기부담 비율이 15%가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피해율에서는 복숭아인데 세균 구멍병만이 해당이 되지, 이렇게 복숭아 순나방 같은 건 병충해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피해율인 평수 미평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이것만 아시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는 문제가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100번입니다. 종합위험 보장 유자와 무화과, 포도, 감귤 상품을 요약한 내용이다. 다음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오해 기초를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먼저 유자입니다. 유자의 보험 종기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입니다. 수확 개시입니다. 다만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자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뭐 돼요? 뭐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밤, 뭐, 요게 다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뭐 무화과, 대추, 유자, 이거는 10월 31일이 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수확 개시 시점까지인데 단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에 보험 종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자는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무화과에서는 어떻게 되죠? 7월 31일, 여기가 수확기 전이죠. 그 다음에 수확기 후는 8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10월 31일까지 가서 끝내는 것이고, 여기서 보장하는 것은 태풍, 강풍, 우박, 강태우만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을 해주고, 그거는 수확기 이후에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수확기 이전은 7월 30일까지로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해 준다. 이미 다 봐왔던 거죠.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비가림 과수의 나무 손해보장은요. 비가림 과수의 나무 손해보장은 죄송합니다. 나무 손해보장이 아니라 과수 손해보장이죠. 6번을 묻는 게. 과수 손해보장. 포도는 보고포 싸가지고 쌍십절날 놀러 갔다고 그랬죠. 10월 10일입니다.
복숭아, 오미자, 포도가 10월 10일이죠. 그 다음 나무 손해보장에서 감귤 나무 손해보장은 이듬해 며칠까지죠? 4월 30일 4월 30일까지다. 그래서 이 보험의 개시 시점과 정지 시점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좀 화면을 좁혀가지고 볼게요. 네. 그래서 1번은 유자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 보장해 주는데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무화과는 7월 31일까지 수확 개시 시점인 7월 31일까지가 마감이고 수확 개시 후는 강풍, 태풍, 우박을 보장하는데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요?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포도는 10월 31일이죠.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쌍십절이라고 했죠.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감귤 나무는 이듬해 4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직접 넣어 보시면서 해보시고 또 가리우시고 한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면 종기들이 다 외워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론서 131쪽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화면을 줄였기 때문에 이론서를 직접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